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오늘 삼천리 세종전시장에 김재원 매니저님이랑 같이 BMW iX x드라이브 40 모델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BMW 세종전시장 김재원 매니저입니다. i3라는 그 아프 손가락을 한번 이제 넘어서 이제는 작정하고 이렇게 내놓은 iX 40 모델을 이렇게 시승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떤 점들이 이런 주행할 때, 이런 내외관은 저희가 따로 찍었으니까 어떤 점들이 정숙성은 사실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기차기 때문에. 다만 이제 들리는 사운드들이 소리가 또 너무 없어도 이질감들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효과음이라던가 터치했을 때 그런 소리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이런 실내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일단은 굉장히 귀를 즐겁게 먼저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회생제동. 지금 모델 뭐 잠깐 타긴 하셨는데 회생제동 느낌은 어떠세요? 이거는 거슬리진 않죠. 이 정도면은 뭐 울렁거린다, 멀미난다 라고 하긴 좀 힘들고요. 이따가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아까 혹시 해가지고 스포츠 모드를 한번 돌려봤었어요. 그때 스포츠 모드에서는 회생제동 느낌이 거의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슬린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런 부분을 찾아가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에 익숙하신 분들은 정말 모든 것이 새로우실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엔진의 진동과 변속기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BMW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장점이 또 변속이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걱정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걸 잃은 게 아닐까. 어찌됐건 간에 BMW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타보면서도 느낀 게 그런 걱정은 조금은 빼도 되지 않을까. BMW답게 이 모델 역시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타보면서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 차량 40 모델이다 보니까 제로백은 6.1초예요.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325마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마력수로 환산을 하면.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내연기관 40i 정도의 출력이 이 40의 스펙이고요. 그리고 iX50이 M50i V8 그 4400cc 그 엔진이 아마 50이랑 스펙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300마력이 넘어가면,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죠. 300마력이 모자라면 맨날 드라이빙 센터에 살아야죠 뭐. 이제 전기차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초반 토크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비슷한 마력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이 모델을 탔을 때가 40i 모델을 탔을 때보다 출력감은 사실은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내연기관들은 특징 자체가 어쨌든 특정 RPM에서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는 여러분들 뭐 어느 영상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그냥 밟으면 밟을수록 바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많이 있죠. 40 모델이라고 해도 토크가 60이 넘어요. 대부분의 고객님들한테는 아마 충분한 스펙이지 않을까 해요. 이게 가격적인 측면도 딱 맞춰놨어요. 맞죠? 맞습니다. 40i 가격대가 이 iX40 가격대고, iX50이 M50i 가격대. 정확히 따지면은 X5랑 X6에 비해서 가격대 조금 높죠. 배터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뭐 연비를 아낄 수 있는 측면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차 자체 보면은 최신 기술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플랫폼 자체도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거에 비해서 X5, 6랑 비슷한 가격대에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급감이나 들어간 기술들이나 옵션들이나 이런 걸 미뤄봤을 때는 기존 내연기관을 생각해봐도 저는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X5, 6를 고민하시던 고객님이다라고 하면은 전기차가 싫으셔도 얘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완전 신형의 디자인도 한몫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실내 구성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바뀐 실내 구성. 이 가죽 질감도 너무 좋고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SUV 대형 크기로 보시는 분들은 패밀리카의 용도가 크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뒷좌석도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넓어요. 조용하고 장거리를 매일매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르겠지만 이 전기차가 또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연기관이 아직은 정답이다,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정답이다, 전기차 가야 된다, 뭐 의견이 정말 분분하지만 그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답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라고 그냥 딱 정해드릴 수가 없는 게, 개인마다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거고, 충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차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이제 배터리
않을까, 이제 고장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인데, BMW 같은 경우에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터리 보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을 덜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전기차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왔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젠 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막 나오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주행거리만 약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 내연기관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iX가 이제 각 전시장에 풀리고 있고 뭐 디자인도 보시고 이 레이아웃도 보시고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온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혹시 블라인드님 이거 잠깐 타시는 동안 느낌 자체는 어떠세요? 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숙성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그 단순 정숙성이 아니라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속도를 낼 때 바퀴가 실제로 땅을 누르면서 굴러갈 때 느껴지는 소음들이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다.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방음 대책을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플랫폼 차이지도 않을까 해요. 아무래도 알루미늄 소재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 카본 소재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뭐 노면 진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걸러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개방감. 기존의 X5, X6 탔을 때는 국산차 대비해서 그동안 많이 타왔던 게 국산차였으니까 왜 이렇게 좁지? 앞유리 개방감이 되게 좁다라고 느꼈었는데 이거는 국산차랑 견줘도 앞유리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iX라는 게 어쨌든 SAV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고가 높기 때문에 되게 뻥뻥 뚫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뻥뻥 뚫리고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느낌, 개방감 상당히 좋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몇 개가 있죠, 이게? 차량 같은 경우에 3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퍼스널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이게 효율적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기를 아끼기 위한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좀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이 계기판도 바뀌고 악셀 반응이 뭐 되게 빠르죠. 지금 지금 풀이거든요. 탈출 가속이 필요할 때 그냥 스포츠 모드 누르시고 그냥 살짝만 밟아 주셔도 전혀 부족함 없이 추월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속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기 해외에 계신 작곡가 한스 짐머 선생님이 만든 그러니까 가속음, 이게 뭐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전기차 이 사운드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엔진의 생 날것음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저도 막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도 들으면서 계속 신기해요. 감성마력이라고 저희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진모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드라마틱하게 뭐 이 차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 개인 호불호에 따라서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으니까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끄시면 돼요. 배터리 때문에 무게중심이 진짜 낮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이게 공차 중량이 2.5톤 정도 되는데 돌려도 차가 막 기울어지지도 않고 불안하다고 느꼈던 순간들도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거 넘을 때도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40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플랫폼이랑 시트 역할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시트가 되게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 제일 푹신한 것 같아요. 딱 넘고 흔들림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많이 없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BMW의 오래된 특징이다 보니까 뭐 전기차에 와서도 여전히 잘 살아있고요. 되게 특이한 게 앞보다도 저는 뒤가 편했어요.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2열 다 타봤는데 뒤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한번 넘어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에어소스 때문에 나는 50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제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 있냐, 40 한번 타봐라, 충분히 좋다. 요거 타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부드럽고 좋아요. 되게 부드럽게 넘고 나서도 뭐 출렁출렁 거린다거나 뒤뚱뒤뚱 거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 확실히 이 무게중심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금방 자세를 잡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오르막길에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지금 60km 정도인데 오르막길 올라가 볼게요. 그냥 피드백 좋아요. 스포츠 모드 아니고 이렇게 뭐 100km까지 무난하게 엑셀을 다 밟지 않아도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가속을 하면서 코너를 돌아도 되게 잘 잡네요. 와, 이 불안한 게 하나도 없네. 여기도 지금 살짝 이제 한번 꺾고 다시 꺾잖아요.
기존의 뭐 X7, X5, X6 같은 것들 타봤을 때 충분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좋았고, 제가 뭐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면 내연기관들보다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아까 전에 되게 세게 돌았잖아요. 속도가 되게 높았는데 그 정도면은 차가 밀리거든요. 이렇게 조금 불안한 느낌도 불안하죠. 겁이 있고 없고 일단 불안한 게 맞아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속하면서 돌아 나갔는데도 그 정도로 잡는다라는 거는 코너링은 진짜 좋다. 면도날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갈아가지고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더 날카로운 느낌. 원래 우리가 면도날 코너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어 다이얼을 한번 내리면 이제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상태로 되는데, 이게 단계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6, 7천만 원대 전기차들을 보면은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뭐 맥스, 그 다음에 아이페달 뭐 이렇게 뭐 따로 있긴 한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단계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만 쓰시더라고요. 그 단계를 조절하시지는 않고.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원페달 드라이빙을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악셀 페달을 팍 떼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맞아요. 되게 멀미나고, 감속하시고 싶으시면 살짝 떼시고, 가속하실 때 밟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멀미 없이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을 최대치로 올렸을 때 느낌은 적응이 좀 필요한 그런 단계다. 지금 한 30km 정도에서 엑셀을 이렇게 딱 떼보면 이 정도 느낌으로 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속을 하면 지금도 막 되게 울렁거리죠. 지금 팍 뗐는데. 네,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게 엑셀을 누를 때만 가속을 하고, 엑셀에서 발을 떼면 뗄수록 그만큼 감속이 붙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런 주행감은 아니죠, 이게. 코너 쫀득하네요. 진짜 더 감을 수도 있거든요. 제 차 아니라 가지고 인수할까봐. 코너 끝나고 핸들 타각을 정자세로 딱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놓는 순간 정렬이 돼 있습니다, 차가. 사실은 저는 이 차를 딱 앉으면서 기존 차들이랑 비교해서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비교를 못 하겠어요. 너무 다른 차입니다. 맞아요. 완전히 다른 차고 비교하기 좀 힘들죠.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차종이 뭐 출시가 될 거잖아요. 네. 이제 새로운 스탠다드가 될 거예요, 이 차량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게 있는데, BMW가 저기 뭐 T자 미국 브랜드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저렴하진 않아요, 결코. 내연기관에서는 독일 3사가 이제 강세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또 전기차 시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걱정들도 있고, 실제로 현업에 있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근무를 하는 이제 회사고, 제가 팔아야 하는 상품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많이 안심이 됩니다. 너무 고급지고, 전기차는 뭐 어떻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가지셨다면 그 어떤 생각도 일단은 깨줄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주행거리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이 정도 차량의 퀄리티면은 그 주행거리는 조금 양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313km의 주행거리, 죄송하지만 313은 좀 너무 짧아요.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도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맨날 전기차만 나오면 서울에서 부산들 그렇게 가시던데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어요, 거기를. 흔치 않죠. 흔치도 않고, 갈 때 이제 좀 원래 주유만 하시던 분들은 충전하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답답하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급속으로 충전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53km 주행 가능해서 20분 충전하고 159km 떴거든요. 그러니까 20분 정도 급속으로 충전을 하면 100km 정도. 뭐 이거는 정말 의견이 분분해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6.6kWh. 하여튼 배터리 크기는 이 정도고, 주행거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판단에 맡기시는 걸로. 근데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 버튼이 많이 사라지면서 어찌됐건 간에 조작 편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MW가 고민한 T는 많이 나아요. 저희가 주행 중에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간결하게 빼두고, 그 다음에 많이 조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공조기죠. 그렇죠. 공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UI에서 따로 하단 쪽에 탭을 또 빼주긴 했어요. 이것도 물리 버튼에 비해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뭐 온도 조절 정도는 또 오토 에어컨이기 때문에 딱 맞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주행하시면서도 이용하실 수 있게
뭐 조작 편의성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이쪽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없어졌어요.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끝이 났고, 제 차가 돼봐야 하나씩 눌러볼 수 있는데 메뉴가 워낙 많아서 이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딱 카테고리 별로든지 아니면 정말 좀 쉽게,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테슬라 타시는 분들도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적응하려면 이제 한 세월 걸려요. 지금 핸들을 살짝 놔볼게요. 이렇게만 잘 잡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나가요. 안정적으로 끌 수도 있고, 한번 누르면은 아예 꺼지네. 오히려 저는 반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버튼이 많은 것보다는 간결하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되게 간결하게 돼 있어요. 모드를 누르면은 주행 속도 제한 기능하고, 원래 이쪽에 퍼져 있던 게 한 버튼으로 들어갔네요. 안전거리 제어 기능하고, 하여튼 드라이빙 모드 어시스트 이렇게 딱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무지하게 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차를 또 인식해가지고 차 모양으로 또 보여주네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BMW는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을 약간 해자 느낌으로 넣어주잖아요. 지금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 인식률이 좋은 게 군데군데 티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계속 좋아져요. 제일 많이 티가 나는 게 이제 차선이 끊어진 구간 이제 물고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되게 잘 잡고 들어갑니다. 그런 게 하나의 차이점이잖아요. 그 차선 끊어진 부분. 그런 게. 그러면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iX를 구매한다고 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 캠핑 장비 세트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따가도 사진을 같이 해드릴 텐데, 저희가 전시장에 잠깐 전시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서 1월 계약권까지 iX를 저희 쪽에 이제 계약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제 캠핑 테이블이랑 캠핑 체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한 세트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같이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월 계약권에 한해서 1월 이내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대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도 뭐 하나라도 더 챙겨드릴 수 있게 그 사이에 전화 주세요. 전비 어떻게 봐요, 이거? 지금까지 4.6 나왔네요. 4.6. 공식 전비보다는 좀 더 나왔고, 오늘 운행한 거는, 그리고 총 누적은 3.9 딱 공식. 근데 많이 밟고 다니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 서킷에서 주행하던 차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공식 주행거리보다는 약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감이 압이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중간에 제가속감이. 이게 지금 뭐 70에서 90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다 밟으면 분명히 이게 잘 나가지만 살짝 밟았을 때는 지금 이런 느낌. 모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드의 차이예요, 이거. 이거는 조금 더 차 있는 느낌. 이피시언트는 좀 약간 압이 빠져 있는 느낌이고, 스포츠로 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그 흔히 알던 스포츠성이 있는 BMW 모델들, 압이 좀 차 있다, 그런 느낌. 이건 좀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모두 변경하고 나니까 계속 이제 다른 조작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네요. 맞아요. 추후 조작이 필요하다는 게 약간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좀 있고 노면이 좋지 않으니까 타이어 소음 좀 올라오긴 하네요. 근데 이 부분도 차가 조용하니까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상대적이라서 너무 조용하니까. 네, 역시나 전기차로 와서도 고속 뭐 안정감이라던가 밸런스는 훌륭합니다. 뭐 140, 150에서도 전혀 차가 뒤틀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잘못 틀면 바로 이제 죽겠다, 그런 불안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밟다가도 브레이크 살짝 좀 세게 밟으면 차가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앞으로 쏠리는 것도 되게 덜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이 무게중심이 하단에 깔려있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덜해요, 그 앞으로 쏠림이. 그래서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우리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차고 넘치면 넘쳤지, 그냥 내연기관처럼 다 쓸 수 있어요. 브레이크 되게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행할 때 조금 과격하게 주행하신다고 하더라도 불안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정감 있이 정말 스테이블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무게중심도 되게 좋고. 편하지? 얘 자던데. 지금 잠들었거든요, 뒤에서. 근데 분명히 저희는 편안한 주행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로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뭐 가속했다가 코너 돌렸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편안한 거죠.
진짜 편해요, 진짜로. 전기차라고 하면은 뭐 단점들이 막 티가 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타보고 나서 눈에 띄는 부분 주행거리 조금 모자란 거 정도? 나머지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자, 고급진 거 나 보조금이고 뭐고 어차피 못 받아요. 이거는 그런 분들이 쳐다보실 만한 차량은 아니라고 단언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전기차를 타는데 지금까지 내연기관 차들도 좀 고급진 차를 탔었고, 정말 내가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새롭기도 새롭지만 고급스러움을 좀 나는 누렸으면 좋겠다. SUV, 그리고 BMW가 하는 말로 SAV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40이든 50이든 일단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은 아, 이게 이제 전기차 고급의 표준이 어떻게든 되겠구나 라는 거를 뭐 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않아도 좋으니까 보고는 가세요. 보고는. X5, 6 대기 걸어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확인 먼저 하세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만큼 같이 세워놨을 때 이 차가 주는 첫인상과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뭐 전면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인 느낌을 딱 보면은 그 X 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었던 느낌 그대로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전면, 후면 뭐 측면에서 봐도 너무너무 예쁘고 크기가 또 있다 보니까.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보면 제일 세련됐죠. 그쵸. 너무 세련됐죠. 그동안 욕 많이 먹었죠, 솔직히. 뭐 이게 아무리 이걸 방어를 한다고 해도 욕 많이 먹었죠. 올드하다, 뭐 어쩌다. 방어할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요. X5, X6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X7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넓은 공간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X7까지도, 왜냐면 유지가 저렴하니까. 그렇죠. 1억 넘는 차들 사면 솔직히 유지비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차량이지만 그 가치를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 가까운 전시장 가셔서 한 번씩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 BMW에서 없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린 부분들은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오늘 부족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궁금하신 내용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할 테니까, iX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전기차라서 겁내시는 것보다는 빨리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이라는 게 요즘은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김재원 매니저님 연락처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편하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다 풀어드리진 못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눌러주시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